식사했습니까? 변부자입니다. 오늘은 구미에 있는 경북 외국고 고등학교에 재활용 스테인리스 각관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학교 측에서 이걸 이용해서 재활용 선반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고,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지금은 보시면 재활용 자재가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로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길이가 정확하게 좀 길게 잘라야 되는데 절단기에 넣고 기역자 꺾이는 부분에 고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불편해서 그 기역자 꺾이는 부분을 멀티커트 아니죠. 디월트의 메탈 커트죠. 메탈 커트로 자르는 영상입니다. 날이 요 각간이 40에 40 각간인데 디월트 메탈 커터에 날이 안 좋아서 도시에서 나오는 메탈 커터 날을 사서 꽂았더니 40까지는 살짝 잘 안 잘리는, 꽉 눌렀을 때 40까지 잘리고 40까지는 조금 안 잘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르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나름 그래도 잘 잘려요. 그리고 메탈 커터는 금속은 잘 잘리는데 사실 지금 이 각간, 화면에 보이는 이 각간이 스테인리스 재질이라서 이 각간을 자를 때는 사실 메탈 커터 날에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한 4, 50카트 자르면은 날을 갈아야 되는 정도로 스테인리스 자를 때는 비추입니다. 비추. 일반 그 금속 아연 각간이라든지 칼라 각간 같은 거는 한 수백 카트 이상 잘려도 날이 괜찮아요. 잘 잘리고 깨끗하게 잘립니다. 근데 스테인리스는 날이 좀 상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그거 감안하고 모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문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철필이라고 하는데 연필이 아니고 그냥 좀 딱딱한 셉니다. 뾰족한 쇠인데 철필이라고 그러죠. 철필. 철필로 마킹을 한 다음에 요렇게 밀어서 고정을 하거든요. 밀어서 고정을 할 때 아까 그 기역자 있는 부분 때문에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길게 잘라야 하고 여러 카트를 잘라야 돼서 최대한 길게 자르기 위해서 기역자 부분을 잘라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돌려서 고정을 시키고 있죠. 고정을 안 시키면은 자르는 동안에 킥백이라든지 아니면은 흔들리게 되면은 원형으로 돌아가는 절단석이 파손이 되면서 몸쪽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은 저거를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풀어서 모재를 빼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서 일단 자른 부분은 벽 쪽에 세워 놓고요. 자르지 않은 부분은 바닥에 있겠죠. 이제 긴 거는 얼추 다 잘랐고, 이제 짧은 거도 이렇게 지금 철필로 마킹해서 길이를 재서 원하는 개수만큼 잘라야 되는데, 기존에 이 학교에서 재활용을 하라고 준 파이프가 조금 모자라요.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구매를 해서 최대한 학교에 있는 재활용 자재를 쓰고 필요한 부분만 구매를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한 개씩 자르면은 힘들어서 이렇게 두 개씩 자르기도 하는데, 두 개씩 자르면은
금속 모재에 열이 장시간 가기 때문에 사실 좋진 않은데, 짧은 거는 이렇게 2개, 3개씩 포개서 잘라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여러 번, 이게 시간이 정확한 치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자, 계속 자르고 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절단기는 개항에서 나온 절단기인데, 사실 개항 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죠. 가격도 저렴하고 한 1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돈은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절단기는 생각보다 싸요. 절단 날도 생각보다 싸고. 지금까지 계속 자막으로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더빙이라 그러죠. 더빙, 후시 녹음이라고 하는데, 후시 녹음을 하게 된 게 자막으로 글자를 일일이 다 치려 그러니까 손도 아프고 가끔씩 또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사자를 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오늘 유튜브 보고 이 후시 녹음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내서 오늘 테스트로 후시 녹음이 더빙하는 거를 오늘 처음 하는 거고요. 조금 뭐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이해 안 해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 노력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조금 막바지 같아요. 거의 다 잘랐고, 마무리 몇 개만 더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자르고 나면은 사무실로 잘라놓은 이 모재들을 옮겨서 거기서 용접을 할 거예요. 용접을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공간이 문이 조금 작아요.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전부 다 용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만 용접을 해서 거기에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프레임은 따로 만들고 나머지 자재들은 그 안에서 용접을 해야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 다 하고 사무실로 왔죠. 사무실 와서 요 영상을 보니까 테크까지 다 넣은 상태에서 본 용접을 하는 영상인데, 보통 용접을 하면은 잘하죠. 잘 하는데 저는 잘 못해요. 왜냐면은 저는 용접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흉내 내는 정도고요. 그래도 이후에 나중에 용접을 한 25년에서 30년 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개인 지도를 1시간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 하는 거고요. 원래 이 알곤 용접은 되게 쉽다 그러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보고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전류 전압만 잘 맞추면은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용접을 놓는 방식이 테크로 놓는데 점용접을 하는 거 아니고 투터치로 맞춰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용접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용접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게 더 편하더라고요, 초보니까. 그리고 보통 용접을 하면은 저기가 지금 포트차 뒤에요. 차 뒤 문 열어놓고 용접 안 하는데, 저희는
조방다이가 없습니다. 용접을 할 수 있는 큰 철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렇게 이 차 위에서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지금 용접을 하는데 여기 모재가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용접 자석이 있는데 용접 자석은 써도 잘 안 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와주는 직원이 오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지금 저 발로 밟고 튀어나온 부분을 발로 밟아가면서 발을 용접 자석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라색 티 입은 분이 저희 대표님이고요, 사장님이죠. 조금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금 요 만드는 프레임은 아마 들어가게 되는 이제 선반을 재활용 선반을 만드는 기초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척판이라고 하면 되죠. 요게 한 4개 내지 5개 정도 연결해서 폭이 아마 1.2m 정도, 높이가 한 2m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꽤 큰 선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선반에 물건을 올릴 수 있게끔 하판을 밑판으로, 그리고 중간판으로 천판, 이렇게 해서 아마 3단으로 만들 거고요. 물론 내용물을 넣는 거는 1단, 2단 제일 밑에 중간 만들 거고, 제일 위에 천판은 먼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맞겠죠. 지금 이제 거의 요것도 태클을 다 놓고 본용접 하는 건데, 요 프레임도 이제 다 돼 가네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또 세워 놓고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하겠죠.
좋다.